시작하겠습니다. 아까 풀무. 이 탁약이라고 아까 말했는데, 탁약. 탁약인데, 풀무인데, 이 풀무는 이쪽으로 당길 때는 이렇게 갈 때는 이게 열리는 것 같이 바람이, 그 바깥 바람이 쑥 들어오는 거죠. 쭉 들어가죠. 그 가득 채워지면 여기서 밀지, 이렇게 밀면은 요게 당길 때는 요게 닫혀있던 게 요게 열리면서 이렇게 바람이 빠져가지고 여기 이제 불 피우는데 이렇게 바람 돼가지고 불을 피우는 거죠. 이게 풀무예요. 풀무 작용. 그러니까 풀무는 근본적으로 탈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자기 바람 탈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천지는 끊임없이 기운을 갖다가 탈을 위해서 이렇게 보내가지고 마음을 살리게 죠. 요 논리하고 굉장히 통하는 게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북송대 장제라는 분이 있는데, 장제. 횡거 선생이라고 하거든요. 횡거. 장제라는 분. 이분은 우주란 것은 이 북송대였죠. 북송대 사람인데. 특히 주자한테 영향을 많이 끼치지, 사람이. 주자의 기철학을 갖다가, 주자의 기철학이 바로 이분을 통해서 정립된 건데, 우주는 일기라고 한 거죠, 우주는 일기인데, 이 일기에서 만물이 나오는 거죠. 만물이 나왔다가, 그리고 죽어. 멸하면은 이것이 또 일기로 들어가. 그럼 일기에서 분수, 나눠져서 다르게 된다는 거죠. 만물은. 하나 일기인데. 그럼 일기는 그대로 눌리는 거죠. 그럼 일기에서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는 것이 장제의 기철학이에요. 우리나라 서화담이 이 영향을 받게 돼요. 조선조에 와서. 서화담 기철학이 바로 여기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듯이 바로 아까 우주는 바로 천지는 바로 끊임없이 이런 기운을 가지고 만물을 길러내죠. 길러내는데 그 길러내는 그 가운데 지난번에 했지만도 이거는 여기가 텅 비어있기 때문에 이 비어있기 때문에 수임새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인이나 지도자도 마음이 텅 비어지면 무한히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한히. 오늘날 거의 대다수의 삶의 현상은 뭐냐면,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까지 달려온 게 뭐냐면 오직 유라는 문제죠. 부, 권력 같은 거,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죠. 지금까지. 그런데 앞으로는 점점 이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세상에 왔을 때 어떻게 돼야 될까? 이게 굉장히 부딪히는 세상이죠. 중산층이 없어져가나 점점 더 심해진다 그러거든요. 현대 4차 산업하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보면 전부 다 앞으로 이 중산층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요걸라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도 인력자 그 사람도 역시 중산층이 없어간다는 거예요. 그 중산층이 없어져 간다는 것은 이 소위 빅브라더리, IT나 AI 같은 정보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 다 지배하게 된 거죠. 이런 시기 때문에 첫째 앞으로는 사상의 변화가 와야 된다는 거. 사상의 변화가 오는데 어떻게 와야 되느냐? 이제는 지금 산업혁명 이후에 이 부와 권력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던 그 사람의 마음이 이제 그 무의 세계, 다시 말해 자기는 권력에 요새 말 명예만 가지고 이 마음은 피워서 모든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삶의 길을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당면한 우리 지금 현재 세계 문제죠. 그래서 허위 불굴, 아무리 텅텅 비어있는데 이자는 지나갔죠. 이자는 무조건 수로와 수로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자는 텅텅 비어임에도 도대체 다 하지 않는 거야, 스님새가. 두 번째는 뭐냐면 동의일치를, 이것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욱더 많이 나온다. 무엇을? 남을 도와주는 행위가. 이 출자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뭐냐면 더욱더 만물한테 도움이 되는 행동이 나온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는 끊임없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허심으로. 그 다음 문제가 재밌잖아요.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 자, 이렇게 사람이 끊임없이 허심을 도와주는데, 그런데도 불교에서 구업을 짓지 마라 했듯이 자기가 했다는 자랑, 내가 도와줬다는 자랑,
끊임없이 말로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은 띄우고 띄우고 삭궁이요. 동이 띄우고 유출이고 다은 띄우고 이 삭자는 자주삭자입니다. 자주삭자가 갖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여자의 가머리인데 이 칠복자죠. 요거는 옛날 여자들은 이렇게 있으면 여자들이 있으면 이 위에 머리를 갖다 이렇게 많이 넣어가지고 부를 과시하는 건데 이걸 갖다가 계속 이거 흔들리니까 자주 만져주려고 할 때는 자주삭자예요. 자주삭자. 그럼 몇 번 만져주니 했더니 헤아릴 숫자가 돼. 헤아릴 숫자가 된 거죠. 숫자. 요거 칠복자의 손으로 머리 탁탁탁 치는 거죠. 이렇게. 그게 숫자예요. 숫자. 요거는 칠복자예요. 부수가 칠복자. 손 탁 치가 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자주삭자.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자꾸 많이 해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을 하려고 그러고 이게 또 안 그러면 따지는 거예요. 12곡절을. 다음 속에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냐면 첫째는 자기 자랑하려는 거예요. 자기 자랑. 이건 내가 한 거야. 내가 도와준 거야. 한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 12곡절 따지려는 거야. 요즘 지금 그렇잖아요. 아침에 뭐 종편 방송 같은 거 막 따지잖아요. 그게 다은이야. 따지는 사람 말이 많다 자꾸. 네가 잘나 네가 잘니까. 그게 다은이야. 12곡절을 따지는 거 두 번째. 첫 번째는 자기 자랑. 따지는 거. 이런 것들이 다은. 그래 되면 뭐냐면 자주 삭다 궁, 자주 궁해져. 바탕이 드나, 바닥이 많이 드나. 텅텅 비어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 텅텅 비어야 되는데, 그렇게 자꾸 따지고 남을 갖다가 자기 자랑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 바탕이 금방 드러난다는 거예요. 궁해진다는 거는. 마음이 허용인데, 이장 허용, 무한한 비임을 써야 되는데, 그거는 차가지고 안 되는. 자기 말이 많으면 마음이 차 있는 게 벌써. 자기 남 비판하는 것도 마음이 차 있는 거고, 비어있지 않고, 또 자기 자랑하는 것도 마음이 차 있는 거죠. 그러면 자꾸 궁색해지는 거예요. 바닥이 딱 드러나니까. 딱 보면 알아. 딱 텔레비에 나와서 종편에 하는 거 보면 알아. 저 사람 지금 누구 편을 더 뭐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 다 보이잖아요. 뻔히 백성 보고 있는 거죠. 마치 동물원에 가서 동물들 노는 것처럼 보고 있는 게 지금 그런 현상 아니에요, 지금 현재. 뻔히 보이지 뭐. 그게 바로 다은 삭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훌륭한지.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바로 천지불인을 실천하면서 모든 사람들한테 보편적이고 공평하게 되는 이 성인의 마음은 천지불인은 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천지의 모든 대상을 공평하게 보는 거죠. 공평하게. 특별히 네 편, 내 편 나누자 공평하게 보는 거죠. 이 공평하게 보편성 있게 누구나 보편 시야를 가진 사람 뭘 해야 되냐면 이 마지막 기절에서 결론을 해. 이게 마지막 이거야. 부려띄고 수증이야. 이 부려띄고 수증이야. 부려띄고 수증이야. 자, 수중. 중을 지킨다는 건데 이 중이 뭐냐? 힘이 마음이야. 힘이 마음이야. 이건 유화 철학하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중용에도 나오고 시중도 중이고 뭐. 전부 다 중용이나 시중 전부 다 때에 맞다는 게 마음에 맞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러한 불인에 통해서 하늘의 이치를 깨달아서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의 중심이 뭐냐면 마음을 딱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잡으면서 그걸 자꾸 비워줘야 되는 거를. 자기 수종을 또 계속 마음에 잡념, 망상, 잘났다는 거, 그 다음에 남한테 과시하고 싶은 거, 이거 저 따지고 싶은 마음, 그런 걸 계속 비워주는 거예요. 마음을 딱 잡고. 명상이나 참선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망상, 잡념을 없애는 마음 비우는 겁니다. 참선이나 망상을, 명상하는 것은 앉아서 부질없는 생각들이 가득 찼던가 마음을 확 비워가지고 그 마음을 무한하게 확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확장되는 가운데서 천지 기운하고 일치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명상 참선의 핵심입니다. 그래 되면 뭐냐 하면은 그런 명상 참선을 하신 분들 뭐냐면 세상을 봤을 때 어떤 걸림이 없는 분을 봐서 옳고 좋고 하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축복과 있는 그대로 행복감과 있는 거 다 인정하는 거죠. 현상계 그대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뭐 성찬이 그랬다시피 있는 현상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그게 바로 수중이 돼야만 가능해요. 수중이. 자기 마음을 통하지 않고는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오늘날 명상이나 참선 같은 것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유는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 세계를 지배하는 이 물질의 세계. 이 물질 세계에서 인간이 오늘날은 점점 더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부와 권력이 집중된 이 사회에 오니까 사람들이 그 마음의 허로움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상 참선인 거예요. 시민성병의 70% 이상이 시민성병이에요. 시민성. 마음으로 한 병이 마음이야. 거의 암이 된 게 전부 다.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암이나 류마티 관절염 같은 것도 정신질환 같은 게 전부 다 시민성병인데 오늘날 공식적으로 70% 이상이에요. 시민성이.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이 수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인데 이 마음인데 마음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외적으로 도망가 버린 거죠. 뭐 욕망 때문에, 무력 때문에, 또는 명력 도망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이 물질들이 주인공이 되니까 내가 주체성을 상실해 버린 거죠. 내가 주체성을 상실해 보니까 뭐냐면 내가 외롭고 허로운 거야. 그러니까 오늘 병이죠. 그게 정신병이고 바로 이 암 같은 것도 바란스 깨져서 오는 거예요. 암에 인자 누구나 있으니까 바란스 깨져서 오는 건데 그 바란스 깨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 자기 주체성 상실인 거예요. 수중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수중이 돼야만이 내가 보편성 있는 불인의 세계나 무한한 사람들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진짜 탁약처럼 풀무처럼 끊임없이 주변에 좋은 기운, 마음을 살린 그 기운을 풀어낼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의 수중의 상태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은 그 비에 있는 나무를 끊임없이 비우게 되면 그 가운데 무한한 내가 세상을 위해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다. 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노자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당시에 소위 지식인들, 지도자들이 전부 다 자기 욕망에 그걸 채우려고 하는 그 현상을 보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제시를 한 거죠. 이렇게. 그게 오늘날도 역시 통할 수 있는 문제고. 결국은 한패상 살아가면서 뭐 저 역시 똑같은 존재지만도 이렇게 끌려가다가 관뚱을 답을 때 이게 잘못 사는 게 아니야. 이럴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한 문제를 지금 현재 5장에서 하게 된 거죠. 그리고 6장 되어 있습니다. 6장인데요. 6장에서는 성상 생명의 물이 아닌데 이렇습니다. 성상인데 이거 혹시나 모르니까 해볼게요. 이 성상인데요. 상을 이루다. 이 상자를 보통 이렇게 사기도 하죠. 이 코끼리 상자지, 코끼리 상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코끼리가 어떻게 이 글자로 형성돼 가지고 수없이 많이 쓰이자는 거죠. 이 옛날에는 이 황하 양자가 있었는데 이 코끼리 상자가 상형문자가 될 당시에는 문화가 황하 하류 쪽에 문화가 있었어요. 이게 하나 가지래. 제 문화가 있었는데 은어에서 나왔어요. 그때부터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이 황하 하류에서 은나라 때부터 은어에서 나오는데 이때 이 황하 하류에서는 코끼리가 엄청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나라에 궁궐을 지는데 은나라의 궁궐인데 이 궁궐에다가 상하록과 치장을 많이 했다는 게 여기서 나와요. 상하. 그러면 이 땡세 이 황하 하류는 아열대 가까웠다는 걸 수 있죠. 호랑이 코끼리가 많았으니까. 보통 우리가 집가자 쓸 때 똑같이 집가자를 이렇게 쓰고 이 돼지 시자를 쓰는데 요거는 이 집면은 집면 이 집면자는 그 집면자인데 집면인데 집에 요게 굴뚝은 집인데 이 집에다가 지는데 아래 돼지를 키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오늘 아열다 똑같은 거지. 사람은 2층에 살고 이 돼지하고 닭은 아래 사는 거죠. 닭은 아래 사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 닭과 돼지는 파충류의 천적들이거든요. 파충류에. 그러니까
뱀이나 지네 같은 걸 다 잡아보니까 사람 부위 편하게 다룰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글자가 나왔을 때도 황하, 하리는 아열대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지구촌 온도가 올라가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지구의 변화가 아래로 승화하면서 있을 수 있다는 걸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제사 감정기에 지금 뭔가 변화가 있는 거죠. 벽구 어려움이 놓고 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렇듯이 이 상을 이루는데 이 성자는 또 재미있는 글자인데 이 성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원래가 이 가늠대 권자가 이거하고 그다음 이 세 가지 글자가 어려진 거예요. 이거는 가늠대 권자죠. 이 창과자고 이거는 뭐 고무리 정자고 장정 정자죠. 자, 이거는 어떤 물건이 쭉 자라가지고 사람이 키를 넘으면은 창으로까지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개 합쳐지면 무성할 무자예요. 무성할 무자. 그 무자 무성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 정자는 뭐냐면 갑, 을, 병, 정인데 요걸 땅에 씨앗을 쓰면 씨앗에서 이렇게 씨앗이 있는데 씨앗에서 제일 처음에 삭이 탁 돋아나는 것이 갑자예요. 씨앗이 탁 돋아나는 게. 을자는 뭐냐면 요 씨앗이 돌을 비집고 올라오는 상태가 이 을이에요. 쫙 내는 게. 병자는 뭐냐면 요게 소위 말해서 이제 이파리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요 자락 올라가지고 이파리가 돋아나는 거 형태. 병자가. 정자는 뭐냐면 요게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고기 숙이는 거죠. 고기 숙이는 게. 정자는. 그러니까 성자는 뭐냐면 어떤 씨앗이 땅에 뿌려져가지고 무성이 자라가지고 이렇게 익어가지고 고기가 숙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씨앗이 다시 씨앗으로 돌아간 거지. 이게 이룰성자예요. 이룰성자. 성자가 글자가.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상을 이뤘다는 것은 자기 모습을 이뤘다는 거죠. 상을 이루니까. 각자 자기 모습을 이루는 거죠. 자기 모습을. 그러니까 이 성상단에서 하는 거는, 성상이라는 것은 만물이 인간을 비롯해 모든 만물이 각각 자기 모습을 이루게 해준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성상장에는. 삼라만상들이 모두 다 자기 스타일의 모습을 이루게 해주는 논리가 들어가 있다는 그런 장이라는 거죠. 결국은 이게 그 이루게 해준 모습이 도지 뭐. 도가 그렇게 해준 거지, 결국은. 도장처럼 말하면. 도가 결국은 보이지 않는 원리인 기운이 그 변화의 원리가 현상계로 들어가지고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각자 자기 모습을 내는 거예요. 이게 육아철학에 통하는 모습이었죠. 육아철학 이걸 뭐라 그러냐면 특히 소홍작자를 주는데 리일분수라 그래요. 세상의 이치는 하나야. 진리 하나야. 그런데 나누어서 다르게 된 거야. 다시 말해 하나의 이치가 나누어서 만물이 된 거죠. 만물이. 이 이치는 하나야. 즉 진리는 하나야. 진리 하나야. 이 송대 성리학에서 주장하는 건데 유아철학에서. 그러니까 송대 학자들도 똑같은 거. 일분수를 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끊임없이 공부를 이 일의 세계를 깨달은다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 분수를 볼 수 있는 보편적 시야가 열린다는 거예요. 사람은 지금 현재 말. 그러면 말을 잡고 난 다음에 네가 잘났니 못났니 싸우는데 근원에 가보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바로. 의식이 근원에 가는 것이 싸움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조화롭게 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리을 사성 받은 거죠. 리을 분수 사성 받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이 성상의 같을 여자 같은 경우도 역시 똑같은데, 이 같을 여자도 이게 계집 여자 플러스 이건데, 요거는 여자의 성기예요, 여자 성기. 요 여자의 성기인데, 요거 합해지게 같은, 이거는 모든 존재는 여성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모든. 그게 같을 여자예요. 모든 존재는 여자한테 나온 거죠. 이 같을 여자예요. 아니, 여자를, 이 성기라고 그러지만 여성성인데, 여기서 안 나온 게 어디 있어요? 그게 같을 여자는 거죠. 이 통할 수 있는 거지, 말이야. 그래서 제일 첫 기전은 뭐냐면,
곡신 띄우고 불사라고요. 곡신불사. 곡신불사. 골짜기 신은 죽지 않는다. 이거 말이 되는 이야기야. 골짜기 신은 죽지 않는다. 이 곡신의 개념도 재밌는 게, 이 노장 철학이 바탕 깔고 있는 사상성이나 정치성이나 깨달음의 세계, 특히 세 개 나오는데, 그 곡신. 이 곡신인데, 이거는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죠. 어떻게 보면. 그 신묘한 세계죠. 만상이 드러나는 신묘한 세계인데, 골짜기 곡이란 유형을 통해서 무의 신비로움 깃들어 있는 거죠. 그것도 같이 있는 거죠. 곡신은. 골짜기란 끊임없는 무한한 깊이의 세계 속에 신비로움이 감춰져 가지고 그걸 통해서 만물이 나오는 거죠. 만물이. 그런데 그러한 곡신이 만물을 만들어 가지고 끊임없이 그 변화시키는 거, 이 만물의 변화시키는 이거는 무한하기 때문에 이거는 불사라요, 불사. 이 불사라요. 골짜기란 것은 어떤 여성성인데, 도가 갖고 있는 것도 이게 하나 말하면 도니까, 도는 유무가치 있듯이 이 세계에서 만물이 만들어낸 것은 무한히 흘러간 죽음이 없는 거예요. 무한하죠. 불사는 무한이란 거예요. 무한이죠. 무한한 거지. 무한의 세계죠. 무한의 세계. 이 무한의 세계를 알 수 있는 앞에 가는 허용을 알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무한한 세계에서 가는데, 이 또 현대 물리학도 보면 똑같은 건데, 물리학에 보면 우리 사람은 이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 25개의 원소예요. 25개의 원소. 지구촌에 지금 현재 발견된 게 118개의 원소가 있는데, 118개 원소 중에 인간을 만든 25개 원소예요. 25개 원소. 이 25개 원소가 요 하나의 물질인 인간이나 물질이에요. 인간의 물질. 근데 이것이 생명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사고를 하게 되고, 더군다나 이것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형이사 종교심도 가지게 되는데, 요즘은 이제 이걸 더 나가서 뭐냐면 종교심을 당해서 우주심을 나가야 된다 하는 주는 게 요즘 주장이죠. 요즘 영성. 이 우주심이 영성이라고 하는데, 이 우주는 하나니까 다양한 종교를 믿더라도 하나인 우주로까지 이것이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 산을 말하면 길은 다 다르지만도 정상은 하나라는 것처럼 길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일사상에. 이 똑같은 거죠. 그런데 25개 원소 중에 막 탄소래요. 탄소에 가면 내가 만든 탄소인데, 이 탄소가 우리 DNA를 만든 거니까, 이 탄소가 없으면 DNA가 안 되니까 사람이 죽어버려. 죽으면은 나를 구성했던 원소들은 그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땅 속이나 흙으로 날아가요. 그러면 그 탄소는 뭐냐면 다른 물질 속으로 다시 또 생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에 저 하늘 저까지, 저 빅뱅에서 지금 현재 수십억 년 떨어진 저 은하계까지도 탄소는 똑같은 탄소입니다. 탄소는 똑같은 산소고, 모든 원소들은 각자 파장이 있어 살아 움직거려요. 그 속에서 파장이 움직거리거든. 그럼 모든 원소들은 먼저 전부 다 행동의 파장을 다 똑같은 거예요. 어디 가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구성하는 원소를 통해서 내가 깊이 의식이 들어가면은 나를 구성하는 원소들이 파장이 하나의 하모니를 이렇게 되면 타 원소의 하모니를 갖다가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이 열리는 거죠. 그게 공명하는 거죠. 꽃을 보고 공명하고, 구름을 보고 공명하고, 별을 보고 공명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듯이 이 생사란 것은 형상만 바뀌지 그 근본의 원리는 변해갈 뿐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잃었던 원소는 사람이 죽으면은 근원에 돌아가서 25개 원소를 흩어져 가지고 다른 물질 속에 들어가는 거죠. 끊임없이 반복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물리학적 사고예요. 물리학과 생물학이 접목되고 있습니다. 요즘. 그냥 끊임없이 순환하는 거죠. 그래서 곡신은 죽지 않는다. 곡신 불사라. 곡신 띄우고 불사라. 시위 띄우고 힘비라. 이것을 일러서 이 곡신이 죽지 않은 불사는 이것을 일러 현빈이라고 합니다. 현빈. 빈자는
그 앙커소 빈자입니다. 현자는 극한현수가, 이 현자가 갖고 있는 거는 무한한 깊이, 알 수 없는 세계. 천지 현황 그럴 때 현자. 현자는 이 알 수 없는 깊이. 하늘은 천이라 그러지, 보통. 이 천자를 뭐 이렇게 해서 토두가 하는데, 작을 요자. 이 작을 요자에다가 토두. 무한히 작은 것이 쫙 올라가는 현상을 갖다가 이 표현한 글자, 이 현자인데, 그러니까 이 현자는 끊임없이 알 수 없는 깊이, 하늘처럼. 그러니까 빈, 알 수 없는 깊이의 생명력이죠, 생명력. 생명력. 여성이니까, 이게. 여자의 여성성을. 남자는 못 자라 그래, 암컷 못 자라, 이건 못 자라. 암소 못 자라. 자, 수소 못 자라, 못 자. 수소는 못 자라, 뭐. 수소, 뭐. 암컷 빈. 수소, 뭐. 그러니까, 이런 곡신처럼 무한히 크고 신비로운 세계에서 끊임없는 생명을 만드는 현상들이 무궁하게 지속되고 있다는 현상계. 이것은 마치 우리가 말하면 이른바 알 수 없는 여성의 기운을 타고 만물이 생겨나는 것 같다는 거야. 현빈 같다는 거야. 현빈은 어떤 여성성이에요. 생명을 창출하는 모습이 바로 현빈이에요, 현빈. 이러한 현빈지 띄우고 문, 현빈, 그 여성성, 생명이 나오는 그 현상의 문, 이 현빈의 문, 이러한 생명이 나오는 현빈의 문은 말이야. 문이 시위 띄우고 천지 띄우고 그래. 이것이 바로 천지의 뿌리라는 거야. 자, 이 모든 존재는 모든 여성성에서, 아까 여성성에서, 같은 여성성, 모성성에서, 이게 이제 결국 현빈이 되는 건데, 현빈인데, 이 현빈에서 결국은 모든 생명이 나오는데, 이게 일장에서는 뭐라 하냐면, 이것에는 현지 우현하니 중묘지무이라. 제1장에 나오는 거죠. 제1장 뒤에. 그러니까 1장에서 나오는 게 다시 되풀이해서 보면은, 이거 똑같은 건데, 지금 현빈이란 말이 이거 되풀이되는 건데, 이 도라는 어떤 원리가, 그 물리학적 공식 같은 원리가 결국은 그 형상을 만들어. 형상을 만들면 명을 갖게 되는 거고, 이 형상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무라는 개념과 유라는 개념이 두 개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유가 합해가지고 끊임없이 새끼처럼 무유가 같이 이어져가지고 이어가는 이 자체를 현이라 그러고, 이 현을 통해서, 이 무유가 끊임없이 통해서 이게 중묘, 모든 묘한 것들이 나오는 문이 된다는 게 1장. 모두 1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여기서 다시 그걸 받아가지고 바로 이러한 무한 모든 것이 나오는 문을 갖다가 여기서는 결국 뭐냐면 이게 그 현빈이야, 현빈. 극한 앙컷의 기운이다. 강kin이다. 현빈한 거죠. 그러니까 이 현빈은 뭐냐면 바로 이 현빈은 시위 띄우고 천지지 띄우거나 하늘과 땅도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현빈이 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라는 선상에서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마치 이 주돈이 주령계에서 태극 도설이나 또는 주역의 원리와 똑같은데, 이 어떤 보이지 않은 현상계가 작동을 시작하면, 어떤 그 작동을 딱 시작하면 그 작동하는 순간에 뭐가 되느냐면 이게 바로 이렇게 두 개가 기운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음양이. 이 주역의 원리 이걸 벗어나 존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도화 같은 거지. 이게 바로 무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건 태극이 되는 거고.
얘기했던 건데, 이러한 세계가 어떤 작동을 해야만이 이 우주 만상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 작동 안 하면 끝이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지. 작동을 하는 순간에 뭐냐면, 제일 처음에 두 가지 기운을 나눠진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했지만, 아까 했지만, 현대 물리학에서도 빅뱅이 되는 순간에 무유가 같이 작동하는 거 똑같은 거죠. 입자와 공간이. 이게 작동이 안 되면 우주에 존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빈이라는 그 문이 딱 열리는 순간에, 어떤 여성성이라는 창조성이 열리는 순간에 뭐냐면, 이게 천지가 뿌리를 두고, 그 문에서, 이 대문에서 그 뿌리를 두고, 이 천지가 같이 나누는 거예요.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 뿌리는, 천지의 뿌리는 뭐냐면 결국은 무면서 도에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천지의 뿌리는 바로 무이면서 도면 현빈이죠. 현빈에서 요게 바로 현빈인데, 요 현빈이니까, 현빈이 결국은 뭐냐, 도니까, 도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삼의 현상은, 곡신불산, 이 삼의 현상이 무한한 변화가 흘러가는 그 원리에 대해서 다시 사고를 정립하는 장애를 할 수 있죠. 다시 만물이, 성상이라 했지만, 만물이 상을 이루는 원리가 도대체 뭐냐를 생각하는 그런 장이 되겠죠. 왜 만물이 상을 이루면 존재하는 거야? 그 근본 원인이 뭐야? 이런 식 논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원리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오늘날 유명한, 제일 처음으로 서양의 물리학자가 이런 세계에 관심을 둔 사람이 프란츠호프 카프라거든, 카프라. 이 카프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뭘 냈냐면은, 현대 물리학과 동양사상이라는 책을 써요. 이게 아주 유명한 책. 이게 영향을 엄청 많이 끼치게 되죠. 현대 물리학과 동양사상. 그러니까 이 현대 물리학과, 이 동양사상인데, 이 현대 물리학과 동양사상을 카프라라는 사람이 쓰면서 여기 불교적인 논리, 도가적인 논리를 갖다 끄집어내가지고 도가의 도의 세계나, 다시 말해서 이렇게 무유의 세계나, 이런 걸 통해서 현대 물리학적 공식에 접목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동양의 인문학 세계가 과학하고 만나고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지금.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있던 과학과 인문학이 새롭게 합일되면서 새로운 미래를 두드리고 있는 시대라는 거죠. 이 두드려서 열 수 있는 문은 어떤 문인지 저도 잘 모르지만도 지금 끊임없이 이렇게 인문학 하는 사람들은 과학을 통해서, 또 과학을 통해서, 인문학을 통해서 새로운 원리를 찾아내면서 서로가 호흡을 하면서 지금 미래를 지금 두드리고 있는 중이죠. 계속. 그 중에 가장 결실한 건 뭐냐면, 현대가 산업혁명이 가장 인간 사회가 급변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논리의 사상이 안 나오면은 이게 지금 문제가 발생해 눈앞에 타고 있거든. 아니 말로 종교 그러니까 계시만도 이렇게 많은 교회 십자가와 이렇게 많은 절이 있고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있는데도 지금 엄청난 개인주의 가지고 서로가 자기 조그마한 항아리 속에도 모여가지고 지금 현재 전체를 조화를 못하고 싸우잖아요. 이게 점점 이제 물질이 더 심해지고 있죠, 점점.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 속에 이렇게 그 동양 철학 쪽에서 유화 철학도 모르겠지만 로장 철학 쪽에 뭐냐, 도대체 근원을 의식 돌려가지고 근원으로. 도대체 이 상을, 상의 모든 현상계가 일어나게 된 근원이 도대체 뭐냐. 거기 가서 현상계를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현상계를 보는 눈이 보편적으로 될 것 같으면 그런 어떤 구분의 시야를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나. 이런 논리를 다 펴고 있는 거죠. 아까 수진같이. 이래서 이러한 것들은 면면 띄고 약자나, 이 면자는 이렇게 보통 많이 쓰죠. 이렇게 면면, 보통 이렇게 많이 쓰는데, 면면은 끊임없이 실이 이어져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현지 우연과 통하는 겁니다. 현지 우연과 통하는 거죠. 계속 면면이 이어진 거는. 면면이 약전이라. 면면이 이어진 것 같아요. 미래니까 끊임없이 이어져 가는 것 같아요. 이게 뭔지 모르지만도 이런 곡신이 죽지 않으면서 생명의 현상을 이루면서 삼다만상이 흘러가는 이런 것들은
계속 끊임 이어가는 것 같아요. 그게 면면약전이죠. 끊임이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용지 띄우고 보기라. 그 스임새가 이 근자는 부진할 근자, 힘쓸 근자인데 아무리 힘쓰라 지치지 않는 거야. 쓰잖아. 예. 이러한 색이는 그러니까 이러한 세계가 그러니까 이 도의 세계가 어떻게 보면 노자 입장에서는 도의 세계가 있었는데 이 도의 세계가 끊임없이 곡신불사듯이 끊임없이 모든 생명력에 에너지를 부어넣어주면서 지금까지 계속 존재하는 거야. 계속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서 앞에 돌아가면 알지만도 이거는 마치 보이지 않는 우주에서 생명이 시작이 때 뭔가 여성성 같은 데서 시작되고 있는데 모든 존재 뿌리는 거기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뿌리를 통해서 변해가고 있는 원리 통해서 변해가고 있는 이 현상은 아무리 써도 다 하지도 않을 뿐더러 아무리 써도 그건 지치지 않는다는 게 원리가. 지금 아까 이야기했는데, 우주에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 용지 불거이라고 했는데, 용지 불거인데, 이 불거는 아무리 써도 지치지 않는다. 힘들지 않다. 이러면 안 돼. 이거에 바로 자연이죠. 아무리 써도 자연이죠. 그런데 아까 물리학에서 138억 년 전에 빅뱅이 돼가지고 흘러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현대물리학에서 이 계속 흘러가는데 이게 어디까지 흘러가느냐는 문제가 지금 현재 가장 대두되는 거예요. 그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은 낮은 데서 높은 데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면 엔트로피 법칙 극에 달하면 그 물질은 반드시 변해버려요. 다시 말해, 이 나무를 갖다가 있을 때는 저 엔트로피인데 이걸 불을 태우면 엔트로피 수치가 높아지가 절정에 이르면 바로 재가 되고 변해버린 거죠. 그래, 엔트로피는 시간과 같다, 시간과. 엔트로피 되돌릴 수가 없어요. 타는 물을 돌릴 수 없듯이 엔트로피 시간과 같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 우주도 엔트로피가 극에 달하면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현상계는 드러났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현상 끝에 가면 결국은 또다시 어떤 무로 가지 않을까 하시는데, 이 무가 뭐냐면은, 요즘 말하면, 이 블랙홀이라고 하는 거예요. 블랙홀. 이 블랙홀은 시간과 공간도 없다 그러거든. 시공이 없다는 건데. 그러니까 우주가 제일 처음에 빅뱅하는 그 순간도 시공이 같이 있다고 풀었거든. 시간과 공간은 그때 시작됐으니까. 다시 또 이렇게 극에 이르면은, 그게 이러면 또다시 그렇게 변해가는 거죠. 그렇듯이 이렇게 곡신불사하는 이 자연계 현상은 아무리 써도 이렇게 무한히 흘러갈 뿐이지 이거 지치지도 않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지금 물을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 물은 이제 곧 나올 테니까. 물은 뭐 8장인가 곧 나오는데, 상승 8장이 곧 나올 테니까. 하여간 이러한 노장 철학에 지금 현재 계속 나오는 것은 거의가 지금 근본이 깔고 있는 것은 이 도의 문제입니다. 도의 문제. 이 밭에 깔고 있는 근본 원리는. 그러니까 모든 책에서는 육아 철학에서 논어에서는 학이시 불행유로하는 것 때문에 또 맹자에서는 인이 양요한 때 인이 그 다음에 대학에서는 명명덕 또 중령에서는 천명 이런 식의 했듯이 그 책 분야의 책들의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큰 틀을 형성해 나가는데 노자도 역시 똑같이 오늘 다시 되풀이했지만도 1장에서 시장을 갖다가 지금 계속 되풀이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조금 풀어가는 거죠, 전부 다. 그런 상태가 돼서 오늘 여기 6장 성상의 이야기까지를 끝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상의 장을 통해가 끝나고 다음에는 이제 7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한 5분 일찍 끝났는데 혹 질문 있으면은 6장에 그 화상목에 붙인 편명이 뭐라고? 어떤 거? 이 6장의 편명. 아, 성상. 그러니까 곡심불사라 했는데 이거 똑같이 하는데 이 이루성자. 이 곡신이 이 도화 같은데 이거는 끊임없이 죽지 않은 불사, 죽지 않으면서 만물의 상을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모든 삼라만상의 물을 갖다가 끊임없이 이루어준다. 마치 거대한 여성의 기운, 음의 기운, 여성의 기운 같은 게 현빈 같은 게 있어가 그걸 계속 타인하게 합니다. 현빈에 바로 이 탄생을 한다는 원리를 끄지고 있는 건데 그러한 원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왜 신비서는 앙코심에 나와요? 아, 이게 생명력이라는 이 현상, 창조의 생명력을 이야기하다 보니 그 생명력을 갖다가 여성이 사식을 놓듯이 그렇게 일몽저인화가 정리하기 위해서 생명의 기본, 탄생의 원리는 마치 여성성과 같다. 극한 여성성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무한한 깊이 여성성. 모든 생명 여성에게서 태어난다. 아, 예. 그 원리를 끄집은 거죠. 그거 맞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그 현빈이라 끌었을 때 아까 못자 썼지만도 현빈도 이게 못자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 암소 못자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죠. 음양이 같이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못자는 수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못자는 수꽃. 예, 수꽃 못자예요. 예. 한컵빈자. 진짜는 않고. 한컵빈자. 예. 그러니까 이 유가 철학이나 노장 철학, 심지어는 불교 철학도 거의 같은데 항상 형상계는 대대로 됐다는 거예요. 대대로. 이 대대로 이루어진 게 바로 이 현상계라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현상이 존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일반적으로 이제 그 하나로 보편성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넓히냐 안 넓히냐는 개인의 수양에 달린 거고. 그래서 모든 어떤 철학이나 종교의 수양론이 나오게 된 그것 때문에 나오게 된 거고. 곡신이라는 거는 예. 골짜기 신인데 여기까지, 예. 잠깐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